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부터 선물까지 한 방에 알려주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배찬수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저희와 24시간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의 간판 얼굴이시죠? 배찬수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방송할 때만 해도 선물수가 이제 348이었었는데 종료가 351.65로 급등을 하고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장 조정은 사실은 좀 말이 좀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의미 없는 하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사실 이유 없는 큰 조정이었죠. 막판에 이제 한 400포인트인가요? 급락을 했는데 큰 뚜렷한 이제 모멘텀 뭐 이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무슨 FOMC에서 나쁜 발표를 했거나 그래서 빠진 게 아니고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거 그거에 대한 조정이고 우리나라도 어저께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조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방송 중에 그 사유라든가 또 향후 지수 전망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조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한 줄 평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하지만 너무 또 주식시장을 쉽게 보면은 오늘 그래도 뭐 선물이 한 3포인트 빠졌죠. 어저께 그냥 낙관론으로 가지고 매수를 많이 오버했던 큰 손실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 제시모의 경고에 맞서지. 가정으로부터 가정을 주식시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라라는 말을 100년 전에 우리 제시모가 했어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말이죠. 일단 여러분들도 다 이제 우리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다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을 안전하게 뭐 어떤 분들은 생활비를 위해서 주식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너무 위스크하게 뭐 미수를 많이 쓴다든가 뭐 신용을 쓴다든가 어저께 같은 날 끝없이 오른다고 또 위로 상방 베팅 파생을 크게 한다거나를 하시기 전에 내 가정을 지키는 걸 주 목적으로 하면 그런 매매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의미 있게 너무 들뜨시지 마시고 침착하게 가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매매를 한다. 오늘의 아주 중요한 격언이었습니다. 네, 매매를 할 때 내가 가정이 있다는 거를 유념을 하면 좀 더 안전적으로 좀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짚어주신 오늘의 한마디인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2600선을 돌파를 해줬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거든요. 자세한 시황 짚어주시죠. 예, 코스피 시장 지금 이제 떨어진 지수로 보면 17포인트. 근데 사실 어저께 45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2,500이었었죠. 2,500에서 한 달을 줄다리기 할 때도 마찬가지 모습.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아니고 결국 이제 45포인트 상승에 대한 17포인트 조정. 근데 차트를 보면 너무 많이 어저께 양봉이 세졌죠. 그래서 하루 정도 쉬어가는 이제 자연스러운 2,600 돌파 후에 조정. 뭐 기간적으로 좀 조정을 하겠죠. 횡보장이다. 아까 자막에도 나왔다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동에 한번 보여주시면은 오늘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는 역시 외국인들도 오늘은 좀 사기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약간 파는 뭐 본국이 미국장도 많이 빠졌으니까 크게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파진 않아요. 그래서 하루 쉬어가는 장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 그래서 거의 뭐 아주 안 좋게 이렇게 빠지는 않았고 삼성전자는 보합, 이제 SK 하이닉스가 1% 정도 하락. 그래서 대형주들이 크게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저께 상승분의 한 3분의 1, 뭐 4분의 1 정도 이 정도 조정은 원래 예전에도 계속 이런 모습이 올해 내내 나왔었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 다음날 정도 조정이 나오는. 근데 지금 조정은 10월 말같이 오늘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하락하는 그런 조정이 아니고 상단 부분에서의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나 좀 잠잠한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걱정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황 역시나 좀 오늘은 음봉을 띄우고는 있지만 상단 돌파 이후로 잘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세한 시황 짚어주시죠. 예, 이제 지수는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조금 더 버티는 모습이에요. 한 2포인트 마이너스. 오전 전에는 플러스로 나섰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좀 흐름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어저께는 사실 지수는 올랐지만 거의 코스닥 종목이 거의 힘이 없었는데 오늘은 반도체 그리고 로봇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수랑 상관없이 코스닥은 우리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이 딱 두 가지죠. 반도체, 로봇 관련주 이렇게 두 종목이 올라가면 분위기는 좀 좋아져요. 그래서 코스닥은 여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 3% 정도 올랐는데 코스닥 쪽은 연말까지 다시 한번 좀 수익률이 많이 나는 그런 흐름으로 돌아선 좀 긍정적인 시그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나 긍정적인 흐름으로 점쳐볼 수 있겠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도 어제 야간부터 해서 오늘까지 좀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황 짚어주실까요? 예, 선물 시장이 이제 요즘에 아주 흐름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저께 351.70이었었나요? 생각보단 저희가 방송할 때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목표치를 346 돌파 근거 그랬는데 뭐 사실 346 돌파는 시가 이미 넘어섰었고 지금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오늘 많이 빠진 게 아니고 지금 지수 때도 요 지수 때죠. 요게 이제 야간에 빠졌던 지수 마이너스 3포인트예요. 그래서 약간의 언더슈팅 여기서 한 겁죽이죠. 한 1포인트 정도가 더 11시쯤에 더 언더슈팅을 했다가 다시 또 마이너스 3포인트 바닥인 선으로 슬금슬금 이제 바닥 박스권 모습 상단을 돌파는 못하고 마이너스 3포인트 바닥을 깨지는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지금 아주 혼돈스러운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야간 시장의 종가가 야간 차트를 보면 아주 재밌게 움직였어요. 어저께 주야간 차트를 한번 참고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거의 버티다가 미국장이 빠짐과 동시에 막판에 이제 여기서 급락하는 모습. 거의 그 전에는 많이 안 빠지고 그래서 일자로 이렇게 거의 야간에는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일자로 움직이고 있다가 막판에 이제 미국장이 빠졌는데 미국장이 왜 빠졌나 보면 뚜렷한 근거 없이 빠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 야간 선물은 미국 시장을 보고 연계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빠지니까 바로 5시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4시부터 3포인트 가까이 2.75 마감을 했네요. 거의 3포인트 마이너스 정도로 종료를 했는데 4시까지는 그나마 버티다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때부터 이제 급락을 했고 그래서 오늘 주간에 그대로 이어서 이제 흐름이 나타나는데 마이너스 3포인트 개파락으로 아예 시작을 했죠. 근데 어저께 상승분이 거의 7포인트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면 3포인트 빠지면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하락한 정도고 아마도 요런 횡보하는 박스권 시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오늘 내일 정도. 내일은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장이 또 특별하게 이렇게 급등하고 그런 모습이 좀 적죠. 저번 만기 때는 사실은 목요일날 금요일날 계속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오늘 내일 정도는 좀 기간 박스권 정도 흐름을 보이다가 뭐가 있다 다음 주에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있어요. 제가 강의 시간에 한번 상세하게 알려드릴 텐데 다음 주를 준비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오늘 하고 내일 뭐 큰 반등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그냥 쉬어가는 장. 내일도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지금 미국 선물이 상당히 좋아서. 근데 만약에 내일 미국장이 반등을 크게 안 해준다면 그냥 오늘 내일 정도는 어저께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박스권 기간 조정 정도.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다음 주에 이제 이벤트가 더 부각이 더 되면서 지수 상승이 또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조정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어저께 상승 분야에 대한 눌림목 조정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가 4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새벽 사이에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선물 시장 역시나 언더슈팅이 살짝 나왔지만 어제 상승했던 거에 비하면 오늘 약한 눌림목일 뿐이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지션 잡아봐야 될 텐데요. 일단 다음 주 시장을 좀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해주셨지만 오늘 장에서 어떤 포지션 가져가 볼까요? 예, 모의 투자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올라가면 저는 어떻게 하냐 차라리 좀 걱정을 했거든요. 330이 너무 어저께 가격이 급락을 해서. 근데 오늘 이제 3포인트가 빠지면서 330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0.50 매도를 쳐도 괜찮을 종목에서 롱 포지션이고 오늘은 어제와 똑같이 330 0.50에 두 기약 매도를 들어가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매도 쳤던 가격이 HT에서 0.44예요. 근데 종가는 0.3 몇으로 아주 급락을 했는데 오늘 다행히 330 풋이 0.5로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0.5면 그래도 어저께 강의 시간에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25만 원의 반, 그러면 13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330을 들어가도 되니까 우리 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시청자님들이 오늘 장이 빠져서 오늘 뭐 마이너스 1% 많이는 안 빠졌지만 뭐 SK 하이닉스 마이너스 1% 이 정도 그냥 지루하겠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럴 경우에 주식을 대용을 잡고 330을 매도를 치면 한 계약당 한 13만 원 정도 만기 때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은 모의 투자에서도 들어가지만 실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따라 하신 분이 많이 계시다고 그래요. 안전한 종목이니까 오늘 빠졌다고 막 이 외가 옵션이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폭락장은 아니거든요. 요럴 땐 오히려 330 좀 추가로 계속 들어가는 전략 이렇게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330포인트 롱 풋 매도 포지션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 장중에 변동성에 의해서 전략 수정이 필요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선물 시황에 대한 이런 분석부터 시그널 전략까지 저희가 함께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수업은 투자의 맛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장의 맛을 분석해 볼 거고요. 잠시 뒤에 오늘의 원픽 종목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의 맛부터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장은 어떤 맛이라고 표현을 해주실까요? 오늘이 이제 약간 헝그리 정신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려웠던 시절에 보리밥을 먹으면서 보릿고개를 넘었던 장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내일장 반등을 기원하면서 보리쌈밥 먹을 게 너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닮은 쌀개 하나를 단백질로 보충하는 저렴한 식단을 오늘 공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닮은 쌀알이 네. 아니라 삶은 달걀을 먹으면서 좀 단백질 보충도 하는 그런 좀 헝그리 정신의 시장이다라고 비유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오전장 강세 테마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예, 뭐 이런 장 오늘 뭐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하락은 아니에요. 그래서 잘 찾아온 또 이 종목군들 흐름이 있는데 먼저
사실 이게 이제 다른 데는 이렇게 뭐 저출산 이렇게 되는 그게 아니고 지분 보유한 상장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테마주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종목을 한번 상세하게 들어가 본다면 삼성출판사가 오늘 화면에 보시면은 거의 안 움직이다가 오늘 상한가를 쳐버렸어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 삼성출판사는 제목이 아주 귀엽죠. 더 핑크퐁 컴퍼니라는 아기 상어 이 회사가 상장을 한다는 내용이 오늘 나오면서 상한가를 쳤어요. 그러면 어저께 만약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스 관련주라고 했는데 토스 관련주가 아니고 사실 이제 이월드죠. 이월드도 토스가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상장을 준비한다고 해서 어저께 상한가를 쳤어요. 오늘 조금 힘을 좀 밀렸죠. 고점 대비 좀 밀렸지만 그래도 한 20% 정도가 올랐고 장대 거래량이 실리면서 열심히 지금 또 더 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안 좋은 장에 어쨌든 이렇게 어제 상한가를 치고 오늘도 한 20% 정도 올랐다면 우리 그 삼성출판사도 조금 더 간다고 봐도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2월들 들어가기도 윗꼬리를 달려가지고 좀 밀려서 안 되고 삼성출판사는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상한가 치기 전에 이렇게 따라잡으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한 20% 정도 우리 2월들 보시면 흐름이 대충 나오겠죠. 20% 정도 오르면 익절하고 나오는 방법 두 가지 종목을 비교해서 타이밍을 매도하는 타이밍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최근 상장 기대감을 펼치는 그런 종목들이 언급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서는 더 핑크퐁 컴퍼니의 내년 상장 기대감 속에 이렇게 삼성출판사가 상한가에 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장 강세 테마도 짚어주실까요? 예, 지금 지수가 사실은 애매해요. 그래서 이럴 때 항상 제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바이오, 의료 그리고 이제 의료랑 관련된 거 어쨌든 뭐 AI 관련주, 의료주도 괜찮고 예전에 한번 뭐 항암이라든가 이런 걸로 한번 지수가 많이 올랐던 종목 그런 종목들 다 괜찮은데 뷰노도 우리 의료 AI주죠. 근데 이제 뷰노는 최근 들어서 이제 거의 횡보를 하고 있다가 어저께도 윗골을 달고 지금도 이제 상승폭을 조금 줄었어요. 근데 뷰노도 상승폭이 이제 서서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오히려 상승폭이 없으니까 지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봐도 되겠죠.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이제 알테오젠 오늘 보면은 사실 그렇게 안 올랐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근데 지금 2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번씩 이렇게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장이 애매할 때 이제 관심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횡보할 때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횡보를 거의 한 달 가까이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을 하고 나니까 오늘 거의 상한가를 칠 기세로 지금 급등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알테오젠 항상 이제 알테오젠 뭐 우리 저도 메지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다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횡보할 때 들어가시고 뭐 지금은 추격 매수하기는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얼마든지 그 전에 여기서도 횡보 하락 지금도 횡보 하락 한 달 정도가 했죠. 이런 식으로 횡보 하락할 때 들어가 계시면 장이 안 좋을 때 한 번씩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추가로 원픽 종목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릴까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들 연일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데 횡보 이후 하락하는 국면에서 공략할 수 있을 종목이 알테오젠처럼 또 나와줄지 잠시 뒤에 원픽 종목으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원픽 종목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입니다.
12월 10일에 공략했던 크라우드웍스 신규 상장주로 저희가 공략을 했고요. 10% 넘는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NC소프트 역시나 게임 신작 발표 이후로 공략을 해서 5%대 수익률을 만들었고요. 슈피겐코리아는 핸드폰 관련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2%대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재 관련주, 대주전자재료는 음극재 관련주로 높은 수익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원픽 종목들 누적 수익률은 30%를 넘겼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원픽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30%를 일주일 만에 만들고 있지만요. 오늘 더 두드러지는 상승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리뷰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예,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만 리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코스닥 쪽 반도체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로봇 관련주가 좀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코미코를 보면은 이 날짜가 며칠이죠? 10월 19일로 나오네요. 추천했던 날짜가 10월 19일이면 요 부분이죠. 5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5만 원 정도에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주식은 들어가라. 우량주. 5만 원이면 뭐 이렇게 아주 가격이 이제 저가 주식은 아니죠. 그래서 5만 원대 횡보하는 주식의 반도체 회사. 앞뒤가 똑같죠. 앞으로 해도 코미코, 뒤로 해도 코미코. 그래서 코미코가 오늘 5% 가까이 급상승을 해서 누적 수익률은 아마 40% 가까이 이제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그냥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 코스닥 지수 자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은 회사. 코미코도 한 500억 정도 매년 수익이 나는 회사예요. 그래서 값어치를 인정받으면서 또 어디로 또 엮일지 모르죠. 온디바이스 AI라든가 뭐 그 CXL 쪽으로 아마 이제 실적이 좋은 반도체 회사는 기술력이 있고 자금력이 있어요. 그럼 얼마든지 또 업종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이제 추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미코 아마 좋은 재료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나온 건 없지만 그냥 뭐 실적이 좋다는 것 자체만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하여튼 현재 5%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실 필요는 없이 계속 가져가셔라. 이렇게 리뷰해드리고요. 유일 로보틱스, 제가 요 종목은 2만 원 초반에 2만 원을 잘 안 깨는 로봇 관련주 중에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뒷부분이 똑같죠. 로보틱스. 유일하게 전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 번은 시세가 좀 뭐 빠질 자리는 없고 올라가면 좀 많이 오를 거다. 근데 지금 서서히 지금 기지개를 켜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올랐다 다시 눌렸다 올랐다 눌렸다 했는데, 이번에는 연말장의 흐름, 그리고 이제 이 코스닥 쪽에 반도체라든가 많이 간 것도 많이 갔어요. 근데 유일 로보틱스는 거의 안 올랐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 좀 시원하게 좀 추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아까 코미코처럼 로봇 관련주 중에 유일 로보틱스. 지금 뭐 그렇다고 많이 오른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향후에도 더 상승 탄력이 있어 보이는 유일 로보틱스 리뷰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하반기 주도 섹터는 단연 반도체와 로봇 관련주로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공략했던 코미코와 유일 로보틱스 모두 상승 흐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357 누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도 바로 알아볼 텐데요. 알테오젠처럼 또 급등을 보여줄 수 있을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의 종목은 로봇 관련주라는 건 반도체 종목은 이미 너무 많이 해서 바이오 종목 중에 제가 안 해드렸던 종목인데 뷰윅스입니다. 윅스라는 말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한번 시세가 터지면 또 크게 터지는 경향인데, 뷰윅스 제목이 좀 특이하죠. 뷰가 좋은 뷰웍스, 뷰웍스. 웍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좀 회사가 다 우량하더라고요. 쭉 보시면 이제 뷰웍스의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상승 탄력을 거의 못 받은 상태예요. 한 2달, 3달 정도를 쭉 빠지면서 이제 제가 제일 요런 차트는 들어가서 손실이 안 나는 차트거든요. 2달, 3달을 쭉 빠지고 이제 12월 달에 거의 횡보, 눈썹 같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들어가기도 굉장히 편하죠. 이런 모습이 이제 제가 그전에도 뭐 LNF라든가 그 성일 하이텍, 첨보 이런 모습도 이제 이런 횡보하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빠지고 횡보를 한다는 거는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업종이 만약에 관심을 안 받으면 더 길게 횡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뷰웍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 중에서 엑스레이 초경량화돼 있는 휴대성 기술을 만들어서 엑스레이 쪽에 아주 선두적인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의료용 영상 같은 경우 그래서 매출액이 지금 계속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종목들이죠. 뷰웍스는. 그래서 실적이 그러면은 이름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럼 실적이 안 좋냐. 그래서 여기 보면 의료 쪽인데 제가 실적이 좋은 회사 아주 연초에 급등을 많이 시켜드린 종목 있죠. 휴젤이나 메디톡스 같이. 우리 뷰웍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500억 정도면 매우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럼 한 5만 원 정도는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가격은 2만 원, 2만 6천 원 중반 이렇게 가 있으면 꼭 그 어떤 뭐 큰 재료가 안 나오더라도 차후에 천천히 가격 어느 정도는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가격이 이제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5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2만 6천 원대니까 그러면 5만 원까지 한 2배 정도 수익이 날 수가 있겠죠. 바이오주 중에 초경량 엑스레이 영상 쪽을 촬영하는 우리 뷰웍스 5만 원까지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배찬수 전문가님의 차트 매매 1원칙은 잃지 않는 자리를 공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뷰웍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오늘 원픽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요. 화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전략 자세히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교시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2교시 수업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2교시 수업은 선물 옵션에 대해서 배워보는 투자 클래스 시간인데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라고 하신다면 실시간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답변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또 이제 만기 이후로 해서 흐름들을 예측해보고 있는데 다음 주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들을 이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아주 정확하게 우리 문다현 장학생이 강의 내용을 알려줬네요. 자,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이번 주 뭐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다음 주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의 이벤트를 오늘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항상 말씀드린 내용. 파생 상품은 레버리지가 강하기 때문에 과도한 설정을 금지한다. 모의 투자도 하고 계좌 개설을 하려면 교육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파생 상품 강의를 듣고 지금 이 교육을 받고 모의 투자 하신 분들이 전국에서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모의 투자는 뭐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어저께는 뭐 원웨이로 상승을 했으니까 수익이 많이 났어요. 야, 역시 장은 배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올라가는구나 하고 종가에 콜 옵션을 100% 오버. 아침에 이제 3포인트가 빠져서 시작을 했죠. 콜은 바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실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포지션을 절대 금한다. 모이는 뭐 실제 돈이 아니니까 다 잃으면 또 그 다음날 또 다시 신청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 돈은 어떻게 돼요? 아주 중요한
가정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저께 복습 내용. 그래서 제가 저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모의 투자를 한 번 입력을 하고 나서 수정을 안 하고 웬만하면 제가 한 달 동안 놔뒀죠. 한 몇 개월 됐는데 그 묘미 아주 오늘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어저께 뭐 계속 올라왔는데 콜 매수해서 콜 외가가 10배가 올랐는데 오늘 그 10배 오른 건 바로 다 반납이에요. 근데 풋 옵션은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주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손해가 났어요. 마치 이게 아까 뷰웍스 같네요. 쭉 2달, 3달을 빠지면 내 계좌는 계속 2달, 3달 손실이 나겠죠. 평가 손실이. 뭐 종목 같은 경우는 하루만 손실이 나도 이거 왜 손해가 나요? 막 그러시게 막 아우성을 치는데 손해가 쭉 날 때 주식을 대용을 잡을 수가 있어요. 대용. 대용이 뭐냐면 뭔 내용인지 잘 모르시면은 그냥 주식을 갖고 계신 팔지 말고 옵션 매매에 돈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용을 잡고 매매가 가능한데 절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풋 220일을 매도를 쳐라. 요거는 금요일 날 제가 보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몇이다? 좀 올라가서 330원을 지금 매도를 쳤죠. 논리적으로 315를 가장 먼저 쳤었고 종합지수로 2350. 그리고 지수로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차이가 났지만 가격으로만 분석을 해도 돼요. 0.1대로 내려오면 0.1대요. 내려오면 그냥 없어지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는 아니지만 99.9%. 322가 종합지수를 2,400, 한 50포인트 정도 더 위로 올렸죠. 뭐 0.1이란 지금 거의 수익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21로 올려서 금요일 날은 0.4 정도 이것도 무지막지한 2.9에서부터 떨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한 5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지금은 0.1대로 빠졌고 330을 여기다 50포인트 더하면 되죠. 2,450포인트 정도. 근데 2,450포인트지만 2,450포인트지만 앞으로는 2,600 정도에 육박을 했기 때문에 150포인트라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330을 저는 오늘 어저께부터 들어가는데 지금 가격이 0.5라고 그랬잖아요. 특이하죠. 3포인트가 빠졌는데 어저께 0.44 정도의 매도를 쳤어요. 오늘 0.5의 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 제가 있었던 투자자문회사에서도 그냥 저는 그냥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제가 10년 전에 운용력을 좀 했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나이인데 방송을 하는데 나이가 똑같네요 그때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보통 다 앞머리가 없어요. 이 선물옵션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서.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유가 앞뒤가 똑같은 우리 코미코도 있지만 330이 어저께도 0.4인데 오늘도 0.5 또 매도를 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꽝 되니까 다 없어져 버리니까 옵션이 가격이 줄어들면 수익입니다. 콜이던 풋이던. 그래서 지금은 계단식으로 풋옵션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 차트를 330이라고 보고 0.5예요 지금. 그전에는 가격이 굉장히 높았었겠죠. 계속 떨어지는 중이고 어제 오늘 그냥 횡보 요 정도예요. 막 풋에서 막 몇 배 수익이 나고 몇백 배 수익이 나는 장은 언제다? 지금 장이 아니고 10월 말 하락장. 선물 지수가 막 20포인트 떨어지는 장. 근데 지금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외가 옵션은 이 정도의 프리미엄이 살아나지도 않고 시간을 하루 이틀 끄다가 아마 다음 주가 되면 330 풋이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이 또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몇 간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할 거예요. 너무 제가 이
비기를 누설했더니 이 여의도 증권가에서 야, 그렇게 너무 확실하게 뭐 만기 지수를 알려주고 그 뭐 이 윈도우 드레싱으로 337인데 339를 알려주니까 너무 답을 알려주는 그 형식이 된다고 해서 그냥 330이 어떻게 되는가 그 정도를 아마 다음 주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번 그러니까 매년은 아니 매년 뭐 매달이 아니고 이번 물에 푼 매도가 더 안전하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서울경제TV에서 1시에 장중 파생 방송을 계속 내년에도 할 거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거를 그때그때 알려드려야지 평생 안전하다 이런 건 없어요. 예전에 그래서 안전하다고 양매도 쳤다가 몇 개 증권회사 파산한 적도 있어요. 항상 안전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로 이 양매도 ETF를 만들었는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했다가 이제 언제요? 그 지수가 1,500포인트까지 급락.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3,300까지 급등. 이제 싹 죽어버렸어요, 이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급락. 그래서 이 큰 흐름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거지 제 강의도 언제나 이게 적중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보고 계신다는데 이제 매매를 안 하시던 분들이 선물옵션 계좌를 트시고 배 박사님 강의를 보니까 나는 그러면 싫어 뭐 방향성 매매도 싫으니까 주식이 좀 있으니까 주식 잡고 진짜 다 죽으니까 315, 322가 죽으니까 330을 매도 쳐서 좀 500만 원 증거금 대비 한 13만 원이라도 수익을 가져야지 하신 분들한테 제가 논리라든가 앞으로 전망을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 귀담아 들으시고 뭐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5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이게 맞구나 그러면 그때는 하셔도 되는 거예요. 더 떨어질 운명이라는 거. 그거를 오늘 강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비록 제가 하루에 한 장씩 하는데 이 내용에는 어마어마한 그 지수의 흐름이라든가 내용이 압축이 돼 있어요. 설명을 제가 잘 풀어서 해드릴까 여러분 이해를 하시니까 여러 장에 막 많은 자료를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의 빅 이벤트, 우리 다음 주에 일어날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날 제가 여기 큰 그 파티 케이크를 갖고 해야 되는데 25일 안타깝게 일요일 날 이어서 월요일 날이라 월요일 날 쉬고 26일 날 화요일 날 아마 뵐 거예요. 화요일 날 어떤 일이 있냐? 배당 기준일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아예 이벤트가 계속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지금 아예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루도 지금 빠뜨린 날이 없어요. 영업일수록 26일 날은 주식을 사야 돼요. 그 미국에 여러분 잘 아는 우리나라도 많이 있죠. 이 스타벅스 커피숍의 주식도 있어요. 연 20%를 배당을 해준다 그래서 아예 그냥 사놓고 배당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10년 지났더니 배당 받은 금액이 총 주식 가격보다 더 많아졌다. 그럼 그 이후에 가격 오른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하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나 배당을 받는 매매만 할래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깜빡하고 27일 날 사버리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26일 날 배당을 받는다 그래서 배당 기준이래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27일 날 배당 락이라는 말을 써요. 배당 락 떨어질 락이죠. 종합지수가 왜 갑자기 막 한 30포인트 몇 포인트 마이너스로 시작할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대충 뭐 20에서 30포인트 떨어져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펄어니까 이거 하락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뜻 손이 잘 안 가는데 종합 지수만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 선물하고 같이 연계돼서 선물도 급락을 하는 게 아니고 종합 지수만 배당락에 의해서 한 30포인트 떨어져서 시작을 할 거예요. 27일 날. 그럼 이미 오늘 장은 오히려 더 잘 된 장이에요. 오늘 장이 선물이 한 3포인트 빠져서 눌림목 조정을 좀 받았죠.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만기 이후의 차트를 직선으로 돼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언제까지 보여드렸냐면 요때까지만 보여드렸는데 뭔가 다른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저도 이제 운영력을 쭉 하다 보니까 이유 없이 뭐 주식을 막 1조 가까이 했지도 안 하고 사질 않거든요. 근데 요때 외국인들이 제가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강의에서 주식을 1조 가까이 사면서 풋옵션을 매도를 치는 모습이 요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날 음봉이 좀 셌죠. 눌림목 조정이 나오게 만기 전날. 근데 아무 상관없이 내일은 더 올라갈 거다. 그 다음날 금요일까지 더 올라갔죠. 그래서 이 선의 차트 상단이 2600포인트. 그래서 2600포인트는 아예 그 전에 제가 만기 전주에 이렇게 상단으로 차트를 만들어 드리면서 뭐 지수 흐름이라는 게 뭐 결국은 내가 그 누구도 시장의 흐름이 맞는 거야. 내가 그 흐름을 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이 흐름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절대. 계속 이날이죠. 130포인트 오른 게 조금 시장을 왜곡해서 올랐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조정. 근데 그 다음에는 어때요? 많이 안 빠졌죠. 이때도 갭이 좀 컸는데 시장의 흐름은 우리 제시로가 한 말 결국은 정직하게 가고 있다. 단지 내가 판단이 틀렸을 뿐이다. 이날 급락을 하고 다시 조정을 보인 듯 했지만 결국 하단을 맞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상단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다시 하락은 안 온다라는 시그널을 강력하게 줬어요. 그래서 결국 만기 주까지 계속 오르고 빠지고 하는 모습이 수렴 구간이에요. 수렴 구간. 힘을 계속 응축하는. 근데 이 구간이 꽤 길었죠. 한 달, 2달 가까이 됐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만기주에 뭐 오르겠어 했는데 만기주의 힌트는 거의 다 맞았죠. 만기주는 좀 세요. 강세장일 경우는. 그래서 월화 오르고 수요일 날 음봉 세게 맞고 금요일 날 급등, 목요일 날 급등, 만기 당일 날 급등, 그 다음 날까지 급등. 그래서 역시 만기주는 좀 강세장일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통계적인 그 사실이 이번에도 확실하게 드러났죠. 그러면 그 통계를 믿으시면 다시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네요. 또 미리 알려드리네요. 이날 종합지수는 뭐 마이너스로 시작하지만 선물은 우리 퓨처는 그냥 보합에 시작할 거예요. 근데 또 모르죠. 오늘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장이 좀 강하면 월요일 날도 스타트를 끊고 화요일 날도 갭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조정보다 더 큰 상승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28일 날은 이제 마지막 이제 이렇게 클로징 벨을 올해의 마지막입니다. 29일 날 아마 장이 안 열리는 날일 거예요. 29일도 금요일인가 그런데 그리고 당연히 이제 1월 1일은 장이 안 열리고. 근데 지금 좀 이상한 장이죠. 어저께도 뭐 외국인들이 막 선물을 1조 2천억을 사고 우리 기관 쪽에서 또 주식을 1조 가까이 사고. 그래서 이날 한 3일을 쉬어요. 그러면 3, 4일을 쉬는데 3, 4일 쉬기 전에 야, 안 되겠어. 이거 장이 너무 오늘은 안 좋지만 요 배당락 때 또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월요일부터 급등을 하게 되면 안 되겠다. 이거 주식을 좀 담아라.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발표를 했죠. 우리 대주주 그 양도세 완화를 10억에서 50억으로. 그럼 웬만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 없네? 그러면 마지막 날까지 파는 매물보다는 살려는 매수세가 훨씬 더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말 폐장일 날 근데 폐장일 날 만약에 주식을 못 사고 3, 4일 정도 쉬면서 손 이제 근질근질 하시고 우리 여의도에 있는 우리 뭐 이 연기금 운영부라든가 야, 너 왜 연말에 왜 안 사는데 수익률이 이렇게 요 그냥 폐장이 아니고 이때 뭐가 있다고 했죠? 저번에 한번 힌트. 네, 바로 그거죠. 1년의 윈도우 드레싱이에요. 1년의 윈도우 드레싱. 1년의 윈도우 드레싱. 하루 한 달의 윈도우 드레싱이 337로 지수가
그냥 횡보하고 있는데 저 혼자 그냥 339가 종가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1년의 윈도우 드레싱은 좀 더 세겠죠. 그 연말장이 지금 좋기 때문에 이날 종가가 어떻게 올라갈지 좀 몰라요. 근데 이날 종가가 많이 안 올라간다고 한다면 개장일 날 뭐 완만하게는 오르겠죠. 개장일 날 야 이제 대망의 2014년도 만약에 요 또 기간 중에 또 우리 파월 의장이라든가 또 좋은 얘기 연초에 금리나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불장이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세하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준 데가 없어서 배당 낙일이 1차적으로 종합지수가 빠지면서 전체적인 장이 빠진 게 아니고 이 규칙에 의해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선물은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보합에 시작을 하는데 종합지수가 빠졌다가 보합 정도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플러스로 끝나는 해도 있어요. 좀 장이 세면. 선물은 그러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플러스로 끝나면 뭐 한 5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거고 보합 정도로만 돼도 한 4포인트 정도, 3, 4포인트 정도가 오를 거예요. 아주 쉽게 수익이 날 수 있는 해, 27일 날. 근데 27일 날 좀 애매하게 끝났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올라서 선물이. 마지막에 또 누르고 뭐 이렇게 해서 한 2포인트, 1포인트 백대 못 올라서 좀 생각보다 수익이 적다. 그러면 걱정을 하지 마셔라. 왜? 어마어마한 이벤트는 사실은 배당 낙일은 규칙적으로 이제 한 3포인트, 5포인트가 목표지만 1, 2포인트로 상승폭이 안 오르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클로징 데이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제 클로징 날이 있겠죠. 조금씩 하루 이틀 정도는 틀리다고 그래도 이 폐장일 날 이제 환호성을 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올해 좀 지겨웠어요, 사실. 저도 이게 뭐 그 5%대죠, 지금도. 돈을 빌리려고 그러면 뭐 5% 정도로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우리 파월 의장이 시사를 했기 때문에 또 말을 막 이렇게 바꾸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는 기대감. 우리 주식시장은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내년 6월 달에 인하를 한다고 해도 지금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도 조정을 하는 거고 어저께 우리 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을 하는 거지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폐장일 날에는 더 좋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 오히려 더 다행이에요. 미국이 어저께 좀 막판에 과하게 뺐기 때문에 다음 주 아니면은 뭐 이번 주 말이라든가 이렇게 미국이 한 2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반등만 보여줘도 은근히 우리나라 또 크리스마스 날 25일 날 쉬죠. 그러면 쉬고 그 다음 날부터 기준일도 좀 기대를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국장 빠진 거는 오히려 그 다음 날부터 내일부터 플러스 이런 식으로 미국장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 하루에 뭐 오늘 빠진 400포인트를 오늘 하루에 못 올리더라고요. 오히려 200포인트, 100포인트 이렇게 야금야금 올려버리면 이날도 호재로 작용이 될 거고 배당 낙일의 우리나라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더 큰 호재로 올라갈 확률이 있고 그 이후에 폐장이라는 아주 큰 이벤트, 전 세계 글로벌적인 이벤트.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개장일 날 금리 인하에 대한 본격적인 강세장. 이렇게 되면은 지수 상승은 완만하게 올라간다고 본다면 2,600을 뛰어넘는 장은 당연히 오고 또다시 50포인트 오른 뭐 2,650 언저리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다음 주에 이벤트에 대한 논리적인 내용과 지수의 흐름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선물 옵션 관련해서 중요한 이벤트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만기 지수를 정확히 예측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노란톡방 통해서 이야기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걸려 있습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3글자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다음 주 선물 관련된 지수 흐름들 예측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주요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의 포지션은 330포인트 롱으로 잡아봤고요. 원픽 종목은 뷰웍스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선물 옵션 이벤트들과 지수 흐름 예측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